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발전한다 해도 한국은 블루칼라를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 겁니다.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릴 겁니다. 요즘 보면 이제 4차 산업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4차 산업이 이제 우리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4차 산업 들어오는 걸 반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인건비가 많이 비싸지니까 사람 쓰는 것보다 뭐 기계나 이제 AI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람은 말썽은 피우지만 이제 기계는 말썽을 안 피우니까. 이 4차 산업 들어오는 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아주 쉽게. 일단 뭐 쿠팡 같은 데 가더라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쿠팡 큰 물류센터가 어디 있냐면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 저 구지면에 구지 물류센터라고 거기가 전국 단위 쿠팡 이제 물류센터들이 가장 커요. 근데 그 쿠팡 가보면 로봇이 이 분류 작업을 합니다. 로봇이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로봇들이 각자 레일에 따라 있잖아요. 그 품목을 나눠가지고 알아서 이제 분류 작업을 해요. 원래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하는 걸 로봇이 대신합니다. 물론 사람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도 같이 일을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점점 이제 그런 로봇들이 점점 이 물류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뽑았을 거를 안 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요즘에 서비스업 같은 거 보더라도 AI 상담은 많이 생겼고 그 챗GPT 같은 거 생겼고 그리고 사람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AI가 직접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 보더라도 요즘에 키오스크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서비너버 쓰는 것도 좀 있고 특히 자영업은요 이 4차 산업 도입이 좀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빨라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야채 써는 기계 기계에 재료만 넣으면 알아서 만들어주는 기계도 있어요. 뭐 국 끓이는 기계, 제육볶음 만드는 기계, 빵 만드는 기계도 있습니다. 반죽도 기계가 알아서 반죽을 해줘요. 세팅해 놓으면. 실제로 그걸 도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뭐 고춧가루 만드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만드는 건데. 확실히 자영업 쪽은 내가 보니까 이제 4차 산업 도입이 좀 활발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부담 느끼는 게 뭐예요? 인건비. 사람을 쓰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사람을 안 쓰기에는 지금 뭐 주문 들어온 게 있으면 혼자서 쳐내기 좀 부담스럽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람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뭐예요? 로봇 같은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요즘 보면 인건비 줄이는 어떤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로봇 기계 같은 것들이 좀 도입되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기계가 비쌀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고깃집에 서빙 로봇 기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빙 로봇 기계 그게 한 5천만원에서 비싼 건 1억까지 합니다. 그냥 서빙만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런 기계를 쓰는 가게들은요 그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렌탈식으로 해가지고 달에 80에서 100만원 정도 합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여러분들. 보통 그게 KT나 LG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볼까? 싼 거는 한 3천만원 합니다. 싼 게 3천만원. 싼 거는 뭐 1650만원인데 이런 건 못 쓰고 보통 좀 괜찮은 거 쓰려고 하면 한 LG에서 나오는 것도 한 5천만원 정도? 예. LG에 나온 게 비싼 게 7200만원짜리 하나 있네요. 예. 좀 가격대 나가는 거 살려면 한 4, 5천만원 정도짜리 이제 써야겠죠 이게. 예. KT도 있습니다. KT도 한 5천만원짜리. 예. 키오스크도 하나 기계 하나 도입하는데 2, 300만원 들 거야 아마. 예. 키오스크 하나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뭐 AI 이제 로봇 들어오면 제조업도 들어와가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러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중에 제조업에서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제조업 일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공장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서 제조업 운운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방송에 저도 제조업 경험이 좀 많이 있고, 뭐 리우리님도 제조업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4차 사로 들어오는 게 사실 좀 무리수거든요. 물론 대기업은 들어올 겁니다. 대기업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대기업은 일단 자본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자본력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대기업도 그런 이제 로봇으로 대체되는데 거의 조 단위 돈이 깨집니다. 조 단위. 대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대기업은 왜 그렇게 이제 로봇기를 도입하냐 하면 사람 인건비 너무나 비싸니까. 뭐 대기업 생산직 직원들 보면 복지나 임금 보면 후드하게 받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사람을 쓰고 이렇게 쓰는 것, 복지 주고 하는 것보다 기계를 쓰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워낙 인건비 비싸니까. 근데 그런 기계를 완전화시키는 것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려.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서서히 바꿔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무슨 스타크래프트 베럭스 뚝딱 만드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타크래프트 하다 보니까 뭐 인생이 다 스타크래프트인지 알아. SCV가 그냥 미네랄 400마이스 커맨스트 만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로봇이 시간지나 대량 생산되어 가격이 싸지면 사는 기업들이 늘겠지. 대기업이야 당연 초기부터 구매할 거고. 참나 진짜. 이 댓글 단 사람 공장에 일해본 경험 없다. 제조업 모른다. 일단 이분 공대생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제가 왜 이 제조업에서 이 AI 로봇이 전면에 될 수 없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분은 일단 어디 가서 로봇 얘기하면 뚝배기 맞습니다. 진짜. 요즘에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 약간 자신의 무지함을 망천하게 까발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적어도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하면 이렇게 댓글 컨텐츠의 대상이 됩니다. 네. 일단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리고, 우리나라 제조업 시장을 보면 소위 말하는 몇 개의 대기업을, 잘 나가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순이익이죠. 순이익.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로봇기계를 도입하려면 기업들의 마진이 높아야 돼요. 지금 로봇기계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이런 데는 순이익이 높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기를 투자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우리나라 보면 제조업 중에서 그 순이익, 영업이익 같은 게 높은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럼 리우리님 사례를 내가 얘기해볼까? 리우리님이 1차 벤더 아니죠? 저분이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의 2차 벤더 반이거든요. 2차 벤더 엄청 큽니다, 여러분. 2차 벤더만 해도 웬만한 중견기업 정도 사이즈는 됩니다. 보통 직원 수가 이제 산하 하청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어요. 2000명 넘는 것도 있고, 사이즈가 큽니다. 근데 저는 사이즈가 큰 기업도 재무제표를 보면 순이익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1차 벤더 쪽이 생각보다 마진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품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로봇기가 비쌉니다. 상상해서 비쌉니다. 진짜 비쌉니다. 수천만원 단위가 아닙니다. 수십억 단위입니다. 이게 라인 하나 교체하는데 수십억 단위. 2차 밴드만 가도 라인이 몇십 개 50개 넘어요. 제가 또 공장도 한 200개 됩니다. 100개에서 200개. 한 150에서 200개는 될 거야 아마. 2공장 3공장 다 합치면. 1차 밴드도 공장에 5개 있거든요. 보통 이제 공장에서 로봇이 돌잖아. 그럼 라인 전체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통째로. 1번 바꾸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다 바꿔야 돼. 이게 싹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럼 그 있었던 기계는 다 버려야 됩니다. 팔거나 버려야 돼.
아니 지금 쓰는 기계도 엄청 비쌉니다. 지금 쓰는 기계도 웬만하면 고쳤습니다. 지금 쓰는 기계도 안 바꿔요. 정말 못 쓸 정도로 망가진 상태가 아니면 안 바꾸면, 왜냐면 바꾸는 돈이 너무 많이 깨집니다 이게. 지금 쓰는 라인 기계를 뭐 좀 좋은 기계가 나왔다 바꾸잖아요. 그럼 지금 썼던 기계는 뭐 누구한테 판다거나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돈도 돈이고, 거기다가 새로운 기계 들여오는 것도 돈이에요. 뭐 기계 주문하면 바로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기계 주문하고 만들고 이제 공장에 들어오는 데만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시운전도 해야 되거든요. 시운전하고 샘플 검사하고 다 해야 됩니다. 바로 롤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시간 정말 많이 소모됩니다. 보통 기계가 주문 들어오면 제작하고 받는 데만 한 달 넘게 소요될걸요 아마. 그러고 나서 공장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기계 설치하고 세팅하는데 반나절이 아니라 며칠은 걸립니다. 보통 공장 기계 이제 설치하면요, 그 공장 이제 주문받았던 그 업체 직원들하고 다 와가지고 기계 설치하고, 그리고 세팅하고 조립하고, 조립하면 끝난지 아십니까? 그러면 조립하고 나서 연결하고, 배선 다 연결하고, 그러고 나서 기계 이제 작동되는지 이제 하고 나서 샘플을 소재 넣어보고 테스트하고 사이즈 재보고, 그러고 나서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세팅하는 거야. 이게 기계 뭐 처음 사면 다 세팅값 다 나온지 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잡아야 돼 그거. 잡는 동안 생산 못합니다. 생산 못해. 아니 고객사에서 바로 납품만 하고 바로 몇백 개 만들어달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기계 들어와서 이거 시운전하면 세팅한다고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고객사에서 클레임 안 걸릴까요? 아니 이 자식들이 만들어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누가 기계 바꾸래? 뭐 고객사에서 그런 사진 봐줄 것 같습니까? 안 봐줍니다 이게. 안 봐줘요. 그 니들 상황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아니잖아. 기계 바꾸는 게 뭐 뚝딱이지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생산 공장 가보면요, 기계 알람 뜨잖아. 3시간 알람 떠도 있잖아요. 공장장이나 높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핵심 라인 같은데 만약에 3시간 못 돌아가. 그러면 뭐 생산부장, 품질관리부장, 공장이 보통 상무만이 전부거든요. 뭐 그런 분들, 아니면 뭐 연구소장 이런 분들 와가지고 난리 나요 이게. 왜 안 돌아가냐고. 왜냐면 그 몇 시간 안 돌아가는 거 해가지고 손실만 장난 아니거든. 당장 나가는데 못 나가잖아. 그럼 다 불려갑니다 이게. 그 라인 이제 사수 부사수에다가 그 라인 조장 반장에다가 그리고 공무팀까지 싹 다 불려가. 아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몰아봉사도 못 알아먹겠지 이게. 공장 가보면 이제 보존반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보존반 365, 24시간 무조건 대기하거든요. 공장에 기계 안 돌아가잖아. 만약에 사수가 못 고치잖아. 그러면 보존반 부르면 보존반 불러야 되잖아. 보존반도 못 부르면 뭐예요? 이거 업체 불러야 된다. 이거 업체 부르면 부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업체들이 뭐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 일 있어가지고 당장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틀 뒤는 괜찮을 것 같아. 그때 잡아드릴까? 그러면 이틀 뒤에 오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틀 뒤에 올 때까지 기계 세워놔야 돼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빠개지니까. 맞잖아. 보존반 놔도 기계 뭐 안에까지 못 손댑니다. 보통 보존반 오면 손댈 수 있는 게 실린더 교체, 호수 교체, 맞죠? 오일 교체. 그냥 부품 교체만 할 줄 알지 안에 막 내부적인 문제까지 못 들었는데 괜히 건드렸다 막 고장 나잖아. 그럼 욕 오지게 먹습니다 이게. 보존반에서 그런 거야. 야, 교체 안 되면 놔둬라. 그냥 놔두고 업체 뭐야, 이 업체에다 그냥 전화 때려.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괜히 건드렸다가 이 키운다니까 이게. 무슨 공장에 있으면 뭐 다 되는 줄 아네 진짜. 무슨 이러니까 게임을 하면 안 돼. 게임 무슨 뭐 인생이 게임인 줄 알아 이게. 게임하고 현실은 다르거든요. 이 댓글 다신 분 제발 가상현실에서 나오세요. 가상현실에서. 방구석에 게임만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